각 선생님을 소개할 거고요. 그 소개한 선생님들 인사하시고 박수 한번 쳐주시고, 그리고 강의를 이제 하실 건데 내용을 들어보시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셔요. 여기는 질문을 받겠다고 했으니까. 아니 물어볼 게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다 준비했나? 저라도 물어볼 거니까. 자, 그러면 저는 저 뒤에 가서 네. 준비할 테니까 자, 소개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조 조장 이희경이고요. 저희 전북지점입니다. 자, 시작! 우유빛깔 이희경! 아유, 전부 다, 네. 더 없어요? 더 없어? 소개는 각자 자기 이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주 전북지점 김소연입니다. 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은미입니다. 사이닝이 하고 그래 안 맞게. 저희는 마술 같은 수학이라는 그 수학 마술 카드를 준비를 했고요. 지난주에 받으셨죠? 네. 혹시 이거 수업 때 활용 한번 해보셨어요? 아이들한테? 네. 저희가 실제로 만들면서 저희도 많이 배웠거든요. 만들어 놓은 거를 아이들과 함께 그 원리를 같이 이해를 하면서 카드를 만들어 가고, 아이들이 자기가 만든 카드 플러스 저희가 선물로 준 카드까지 같이 활용해서 마술을 활용을 하니까 훨씬 더 재밌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진법 뭐 이렇게 십진법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아이들이 책을 많이 본 아이들한테는 설명을 했을 때 받아들이는 게 되게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수학적인 용어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저희가 수업하는 아이들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위주로 한번 수업을 진행을 해봤고요. 제가 준 자료 말고 그 중간중간 저희가 삽입이 된 자료들이 좀 몇 컷 더 있어요. 그거는 수업을 한 동영상을 저희가 한번 찍어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수업을 그 카드를 작성하는 것도 한번 만들어봤고, 중간에 저희가 그 생일 알아맞추는 그 생일 맞추는 그 게임도 살짝 넣어봤어요. 추가가 되긴 했는데 미리 저희가 드린 게 있어서 중간에 한번 그것만 봐주세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편하게 할게요. 왜냐면 저희가 너무 재밌는 거여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마술 하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해요. 도대체 마술을 배우고 싶기도 하고 속임수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희는 교육 마술이고 수학 마술이기 때문에 그 원리가 다 숨어져 있는 거긴 하죠. 일단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호기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일단 시선으로는 먼저 끌겠죠. 그런데 이게 수학 과학이라는 건 나중에 애들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지금 우리가 수학을 하는 것도 공식을 외워서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마찬가지로 모든 이런 방법들을 암기를 하는데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창의적인 기법까지 숨어 있는 거고요. 실제로 저도 교육마술이라는 걸 이번 기회에 처음 찾아보긴 했지만 교육마술이라는 책이 나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방법들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신나게 마술을 따라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교육 효과가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과학이란 거 빼고 수학만 가지고 마술 같은 수학, 수학 같은 마술을 어떻게 하면 응용을 할 수 있을까? 그중에 아이들이 수학하면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그리고 연산 되게 싫어해요. 그런데 이건 자연스럽게 연산이 그 안에 숨어 있기도 하고 수가 커지기도 하는데 아이들이 내가 마술사가 되기 위해서 생각보다 빠른 숫자를 덧셈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연산하는 방법들이 훨씬 더 쉬워지기도 하죠. 그래서 훨씬 재미있는 수학의 원리들을 아이들과 함께 게임을 통해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이거 첫째 시간에 나왔던 창사 문제였어요. 이걸 그때 기수 선생님께서 잘 모르셔가지고 한번 물어보셨잖아요. 이게 사실은 오늘도 나왔던 이진법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원리만 알게 되면 이제 우리가 칸을 칠하면서 모든 수를 거의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 칸을 어떻게 색을 칠해서 저 수를 만들어낼까. 이진법 말만 들어도 사실은 애들이 이진법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은 되게 어려워하긴 하거든요. 이런 숫자들을 우리가 이제 그 원리가 이진법이라고 하고, 이 표 자체에서 보면 128까지도 표현이 되는 거죠. 2의 배수로 가기 때문에 이진법이기도 하지만 아이들한테 쉽게 이진법하고 이해시켜주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진법을 어떻게 설명을 해줄지를 말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전부 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아이를 가리키는 마음으로 모든 이진법은 컴퓨터가 사용하는 거고 0과 1로 모든 수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애들 설명을 해주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수는 십진법인데 그건 9에서 1을 더하면 한 자릿수가 커지는 방법인 십진수. 그런데 이 십진수의 십진법을 우리는 전부 다 이진법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만들 수 있는 과정은 사실 이거예요. 우리가 2의 배수라고 하지만 애들은 2의 배수가 더 어렵거든요. 우리가 20이라는 수를 이진법으로 만들어 보고 싶을 때 2로 나눠가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옆에 있는 수는 나머지만 쓰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에 1이 나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읽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1, 0, 1, 1, 0. 그러면 저기 20이라는 숫자의 이진법 보면 똑같이 일치하죠. 이게 바로 이진법으로 20이라는 수를 표현을 한 거고, 아이들이 이게 이진수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옆에 2라는 표시만 해주게 된 거거든요. 이러한 방법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1번 카드부터 6번 카드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면 1번 카드는 반드시 반대로 이제 여기가 뒤에가 1번이에요. 여기가 2번이고 3, 4, 5, 6이 되는 건데 반드시 1번 카드의 가장 뒤쪽에는 전부 다 1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1번 카드에 있다가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1이라는 숫자는 가장 끝에 1번 자리 말고는 전부 다 0이에요. 여기 말고는 2, 3, 4, 5, 6번 카드에는 없다가 되는 거예요. 1이 있다, 0이 없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아이들한테 이거 봤을 때 35는 우리가 여기에선 1번 카드에는 있고 2번 카드에도 있고 3, 4, 5까지는 없고 6번 카드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있다 없다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이 숫자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1번 카드고 저기 2번 카드 보면 전부 다 두 번째 자리에 1이 들어가 있어요. 3번, 4번 카드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숫자를 하나 딱 가지고 보면 1번에는 없고 2번에 있고 3번에 있고 4번에 없고 5번, 6번에 있는 거예요. 카드 하나만 가지고도. 그래서 있다 없다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5번, 6번도 같은 원리예요. 그러면 이 이진법 카드의 원리에 금방 설명한 대로 있다와 없다를 가지고 우리가 그 수 카드에 이 수가 있냐 없냐로 판단을 바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까 표를 보면 지금 받고 계신 이 카드 이거 가지고 계시죠. 여기를 보면 7이라는 숫자를 아이가 골랐을 때 1번 카드 첫 번째 숫자에 있겠죠. 2번 카드에도 있겠죠. 3번 카드에도 있어요. 있다라고 되어 있는 첫 번째 첫 숫자의 합으로 7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이 카드만 가지고 아는 거 말고 직접 만들어 봐야 재밌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이 마술 카드를 만드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부 다 빈칸인데 제일 먼저 우리가 1부터 아이들과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숫자가 1부터 시작하는데 첫 번째 1번 카드부터 차용하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만 제가 일부러 만들었거든요. 처음에 1번 카드를 아이가 만들어 가는데 1부터 시작할 거야 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카드, 첫 번째 칸에 1이라는 숫자가 와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 2를 하려고 보니까 2를 가지고 2를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2는 두 번째 카드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수를 더하게 되면 3이 돼요. 그럼 그 다음 나오는 3은 1번과 2번 카드에 모두 들어가는 거죠. 4번이 이제 없어요. 그죠? 이걸 아이가 계산하게 하는 거예요. 4를 어디에 적을까 그럼? 그래서 4번 카드는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3번 카드에 4를 넣게 되는 거죠.
이 원리를 아이와 함께 풀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5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처음에는 알려주지 않는데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무조건 1 커지는 거는 1번 카드와 함께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 커지는 거. 4 다음에 5는 1번과 3번 카드에 들어가죠. 빨간색 숫자만 더하면 되니까 그 뒤에 있는 숫자를 생각하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색깔을 빨간색으로 앞에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6번 남았죠. 6번은 2와 4가 더하면 6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6이 들어가요. 이제 7은 3개를 모두 더하면 7이 들어가죠. 8은 새로운 카드에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더하기를 하면서 다른 숫자와 헷갈리지 않게 수카드를 만들어가는 거를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1이 커져서 9, 그리고 당연히 4번에도 9가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10은 2와 8이 더해지는 거고 11, 이해 가시죠? 12, 만약에 5번 카드가 없다라고 하면 숫자가 어디까지 만들어질까요? 그죠? 15까지 만들어져요. 그러면 마지막 16은 5번째 카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이들하고 이제 중간에 풀다가 한 번씩 그러면 여기까지 만들어지는 숫자가 어디까지 만들어질 수 있을까를 한번 보는 거예요. 숫자가 점점 많아질 때는. 그럼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15까지는 여기까지 만들어지고 그 다음 카드에 이제 16이 들어가야 돼요라는 거를 아이가 알게 해보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는 저희가 따로 드렸던 파일 중에 있을 거예요. 아이와 함께 수업을 어떻게 해볼까라고 해서 저희가 카드를 만들어 봤거든요. 이 카드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그냥 종이를 그려서 하는 것보다 이 종이를 만들어주고 아이에게 여기서 직접 금방 했던 작업을 함께 해보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정말 재미있는 게 뭐냐면 내가 이 마술 카드를 쓰면서 혹시 내가 이 비법을 들킬까봐 절대 척하니 색깔로 안 칠해요. 연필로만 해요. 우리는 헷갈리니까 여기다가 1 쓰고 2 쓰고 이걸 색깔을 진하게 쓰잖아요. 아이들은 이 비법이 들키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똑같이 연필로 본인이 헷갈려서 죽을지언정 절대로 색깔을 쓰지 않아요. 엄마한테도 들키면 안 되니까. 제가 이거 만들어 놓고 실제 한번 수업을 해봤거든요. 제가 이게 지금 원래 제가 말을 하면서 하거든요. 혼자서 막. 얘 보면 손가락으로 어떤 거 더 해야 될지 제가 이렇게 잡으면서 하는 거예요. 네. 그죠? 본인이 하면서 본인이 지금 너무 뿌듯해요. 얘는. 음향이 안 나와요? 원래 나오는데 여기 저기서는 안 나오네요. 나오게 해드릴게요. 별로 그닥 중요한 얘기는 안 나와요. 얘가 혼자 얘기하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처음에 이렇게 잠깐 설명해주고 하는데도 제법 잘하더라고요. 되게 좋아. 네. 이제 보여요. 네. 잘하죠. 막 거침없이 써내려가죠.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걸 가지고 나중에 사진을 찍었어요. 얘 보면 여기서 안 보이는데 제 마지막에 자기가 이름 써놓고 성공이라고 써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한테는 이 카드를 선물로 줬거든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나서. 그래서 얘는 이걸 하면서 자기가 직접 마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너무 뿌듯해하는 것 같아요. 네, 얘는 5학년.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만약에 그냥 10진수를 2진수로 바꾸는 것도 해봤는데 거꾸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똑같은 10이라는 숫자를 마술 카드를 가지고 한번 다시 찾아보기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제가 1번 카드 순서대로 놓았는데 사실 쓸 때는 저기서부터 써야 되는 거죠. 6자리를. 그것만 안 헷갈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반대로 뭐냐면 10이라는 숫자가 2번 카드에는 있고 4번 카드에는 있고 그 얘기를 내가 거꾸로 생각하면서 이 진수를 반대로 찾아보는 것도 해보는 거예요. 뺄셈 카드인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추가로 다른 마법 카드가 또 있을까 막 찾아봤어요. 근데 덧셈 카드도 좀 복잡한 덧셈 카드하고 뺄셈 카드는 삼진법을 이용하는 게 많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제가 아이들과 수업을 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것 같고 이 원리를 보면 1, 2, 4, 8, 16, 32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숫자의 배열이 약간 달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진법 카드하고는. 이 카드는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카드를 만들어 놓고 아이에게 또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수업을 하는 건데 이거는 32가지 숫자 중에 아무거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1번 카드에 있어요? 2번 카드에 있어요? 물어보는 거죠. 만약에 내가 10을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10을 생각했으면 1번 카드는 없어요. 2번 카드는 있어요. 3번 있어요. 4번 없어요. 5번 있어요. 6번 없어요. 그러면 2번, 3번, 5번에만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일부러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사실은 실제 카드는 검정색으로 좀 진하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 카드를 내가 들어있다는 이 숫자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저 숫자에서 빼기만 해주는 거예요. 16에서 4 빼고 2 빼고 10이 들어있는 그 카드만. 그러면 다시 해볼까요? 10이 나오죠. 혹시 하나 생각해 보세요, 기수 선생님. 했어요? 32까지? 1번에 있어요? 없어요. 2번에는? 있어요. 3번? 없어요. 4번? 5번? 6번? 아, 답은 30. 선생님이 생각하신 숫자가 여기만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32에서 2만 빼는 거예요. 훨씬 더 간단한데 아이들에게도 뺄셈의 기회를 조금 보고 싶으면 이런 방법도 괜찮은 거예요. 대신 이거는 만들기까지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진법처럼 완전히 규칙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어서 만드는 건 크게 의미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카드를 가지고 뺄셈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놀이할 수 있는 카드다 해서 이것만 만들어서 그냥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그 뺄셈의 원리를 제가 설명을 넣어 놓은 건데 내가 생각했던 숫자를 가지고 들어있는 숫자에서 가장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만 빼주는 거죠. 그러면 답이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너무 큰 수의 뺄셈이 아니기 때문에 저학년 아이들도 충분히 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이거는 하나 그냥 넣어본 거예요. 계산 이건 너무 커서 사실 고학년 수준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재미있는 건 저 위에 보면 이 계산을 전부 다 친구가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상대가 하게 하는 거예요. 마술사가 하는 건 뭐냐면 가장 마지막 12번만 하면 되거든요. 제가 이거를 한번 정말로 이렇게 되나 해서 물어보면서 한번 해봤어요. 나오더라고요. 네가 태어난 연도에 18을 더해 그 수에 25를 곱해 막 쭉 나가는 거 이렇게. 2007년 11월 4일이요? 네, 저희 딸 생일이에요. 그래서 12번만 내가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상대방이 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해볼만해요. 대신 상대가 계산이 틀리면 답도 틀리죠. 그래서 마술사가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페이지는 빠졌기 때문에 따로 이것만 보내드릴게요. 우리가 교육 마술을 많이 하는데 왜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앞에서 잠깐 설명드리긴 했지만 우리가 단순히 마술이어서 재미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 교육 마술을 통해서 반드시 효과도 봐야겠죠. 그래서 엄마들하고 수업을 할 때도 사실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놀이를 통한 창의력 향상, 숫자 카드를 활용한 패깅 기법, 이미지 기억법 트레이닝, 기억술의 창시자까지 쭉 나왔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아이들이 궁금한 아이들은 많이 물어봐요, 우리한테.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어디에서 나왔어요? 막 계속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세한 내용까지도 살짝 가볍게 한번 넣어봤어요.
우리가 지금 쇼맥스 같은 경우에는 놀이를 통해서 학습을 하잖아요. 근데 놀이가 학습이 과연 다 될까? 라고 하는데 100%다 학습이 됩니다라는 건 아니고 사실은 우리 전문가가 가기 때문에 반드시 학습으로 돼요. 그냥 아이들이 노는 게 다 학습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신체 발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창의력 부분이 이때 굉장히 많이 생겨나거든요. 이거를 교구와 우리가 놀이를 통해서 어떻게 끌어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좌뇌와 우뇌를 한꺼번에 결합을 해서 창의력을 향상해 주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숫자 카드를 활용한 패깅 기법 해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기억을 쉽게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거 보면은 쇼메스에서 숫자와 색깔을 이용해서 문장 만들기가 나와요. 사실 제가 그걸 하면서 수업을 할 때 이런 것까지 과연 왜 할까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숫자와 그 고유의 색깔이 결합해서 스스로 쉽게 재미있게 암기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연상을 했을 때. 이런 거는 아이들이 영어 단어 같은 거 외울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너무 영어 단어를 스펠링으로 외우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수업을 잘 하시는 영어 선생님들은 연극을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온 몸을 다 써서 단어를 외우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수업 시간 하는 동안에 모든 단어가 다 외우게 된대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색깔과 이미지가 함께 머릿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기억력에도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숫자 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놀이를 통해서 기억을 하게 되면 쉽게 잊어버리지 않고 더 많은 재미와 함께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기억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분이 만드셨습니다. 이분도 사실은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쉽게 기억을 하기 위해서 그 이미지를 연상을 하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이거는 내용은 살짝 끔찍하긴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 이미지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구별해냈다라고 해서 이거에 기초해서 사실은 근거 있는 이야기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지금 수업 시간에 이 작은 기법이긴 하지만 좀 보탬이 돼서 많은 선생님들에게도 정말 즐겁고 신나는 수학 시간이 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하나 질문 좀 드릴게요. 아까 그 지법을 활용해서 냈던 문제가 저희 창사에는 많이 적용됩니다. 그 특정 영역에서 적용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네? 지금 녹화되는데 지금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요? 네.